1968년도에 제작된 영화 잘돼갑니다. 이 잘돼갑니다가 20일 TBS TV를 통해서 최초로 방영됩니다. 이 제작된 지 48년 만에 재조명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20분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말이 때려도 모릅니다. 잘 돼갑니다. 그 말만 하도록 해. 정 부통령 선거도 박도구 해서 이번에는 뇌물을 좀 맡아줬으면 해서. 내 말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나가서 선거 대비를 하겠어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세월호 관련 사건을 다뤘던 다이빙 빌에 관한 영화를 방송사상 최초로 방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1970년대, 1960년대 박정희 시대 때 상영 금지됐던 이 잘돼갑니다라는 영화를 소재로 저희들이 사전에 오늘 인터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영상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도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일단 잘 돼갑니다. 국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뭐가 잘 돼가는지. 그죠? 우리 평론가께서 줄거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 네.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정면으로 다룬 정치 풍자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8년도에 제작이 됐는데요. 68년도라고 하는 시기가 사실 박정희 군사 정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긴장이 촉발돼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이전 대통령의 어떠한 그 비위 사실들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됐는지를 과감하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잘 돼갑니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다룬 예. 그리고 그 이기붕 부통령이라든가 예, 이런 예. 권력 간의 암투, 그런 걸 다루고 권력의 있는 거죠. 절망 예. 이런 부분들을 쭉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방영 금지된 이유였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그걸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교수님, 잘 돼갑니다. 근데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만, 네. 뒤늦게 봤습니다만, 잘 돼갑니다의 제목의 의미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대학생들이 네. 대자보를 썼을 때 그 이름이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어와 풍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네. 위로를 주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많이 다가갔었죠. 네. 그러니까 잘 돼갑니다라는 것은 잘 돼가지도 않은데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도 나타나는 직설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제 기억에는 그 믿었- 왕실장이라는 믿었다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속 이발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김희갑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 인물이죠. 예, 20만 원을 주면서 네. 어디 가서 뭐라 그러면 잘 돼갑니다라고 예. 이렇게 되면서 예. 그 정화 제목이 연상되는데요. 그건 마치 네. 지금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네. 비서실장이 말하는 거를 꼬박꼬박 받아 적어야 되는 것. 네. 그렇게 정말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에 그대로 옮김의 직설법이기도 하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민중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돼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잘 돼갑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 꼬임이라고 그럴까요? 이 반어. 이게 여기서 이제 풍자가 터지고 이제 웃음이 깔깔거리면서 조소로 이제 튀쳐나오는 게 이승만 집권 말기에 네. 어떤 권력의 세계를 나타내는 풍자적인 반어법 형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 네, 이 잘 돼갑니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 그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어떤 의도대로 사용됐던 개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회장님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입니다. 거기서 보면요, 그 초반에서는 맨 마지막에 그 같이 있는 그 중역들이 네. 전부 다 잘 돼 갈 거냐 잘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다 같이 잘 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연상하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있던 밑에 수석과 비서관들은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뭐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받아적기 국무위원들이 받아적기 했다는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수석들이 그건- 그렇게 할 정도면 네, 그건 딴 그런 얘기입니다만 문화는 하여튼, 그대로 네.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자, 교수님, 이 제작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그러니까 잘 말씀- 돼갑니다라는 영화의 제작 네. 배경, 예,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 동양방송에서 네.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었던 라디오 드라마죠. 근데 한우사 선생이 이제 대본을 쓰시고 이, 있는데요. 이 영화가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네. 영화로 한번 내볼 만하다라고 이제 네. 생각을 했었던 것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좋은 감독들을 이제 물색하다가 조근하라고 하는 이제 감독을 이제 택했는데요. 조근학 감독. 긍하. 예, 그분이- 이 감독이 그 네. 전에 아주 재미난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네. 제목이 육체의 고백입니다. 그건 뭔가요? 제목을 보면 되게 이렇게 야한 영화처럼 에로물 아니냐, 에로물처럼 뭐. 느껴지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부산에서 미군 기지 주변에 과부가 전쟁으로 과부가 된 여인이 그 미군 기지에 이른바 이제 주변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 애환을 다루니까 만만찮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제목은 솔깃하게 끌어서 내용은 뭔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를 이제 스카우트한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이 일반이 다가가기 어려운 이 이른바 경무대였나요? 네, 경무대. 지금의 예. 청와대죠. 네. 내부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시시껄껄한 이발사라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끼워 넣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에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거기는 서민의 선과 정말 100여 명의 실존 인물들이 꾸려나가는 정말 막후의 비사가 뒤엉켜버린 거죠. 예. 영화를 보니까 상당히 리얼한 느낌이 많이 그렇죠. 들어요. 사실주의가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대단히 같아요. 사실적입니다만 또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 심리 묘사라는 것들이 또 상당히 또 느껴지죠. 베이소스 같은 게 김미갑 선생을 통해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근학 감독이 지금 가수 누구죠? 조동진 씨. 조동진 씨. 예, 그래서 우리 포크 가수로 유명한 네. 조동진 씨 아버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대에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문제적인 작품들을 이렇게 네. 만들어내서 이 작품을 만들 때도 어떻게 보면 영화가 우리 사회에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욕심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예. 처음 이제 제작하기에 스타트하기는 4.19 혁명 이후에 만들어 시작한 거겠죠, 그죠? 4.19 혁명 이후. 4.19 혁명 이후 정도가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이제 64년도에 예, 64년도부터 방송되고 예, 라디오 방송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단한 히트를 치는 64년도면은 이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다음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3공합을 선포하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64년도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인기를 끄니까 그거를 조근학 영화하자. 감독이라는 분이 네.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군사 쿠데타로 딱 정권을 잡은 다음에 네. 시종일관 막 이렇게 탄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민간의 권력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뒤집긴 했지만 뭐 일정한 그런 유화 국면들이 만들어진 적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의 맞대결에서 충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주 강압 통치로 변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네. 사실 이 64년도에 라디오 드라마가 나왔던 것도 꽤 센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허용하는 그런 폭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68년도는 좀 다른 시기죠.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드리면 68년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충격을 받고 난 그 어린 68년도는 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제작되던 시기예요. 제작되고 이제 딱 68년도에 이제 제작을 시작했다. 제작하고 상영이 제작은 이제 68년도 그 전서부터 좀 67년 7년도에서 1월에 됐죠. 예, 개봉. 이제 68년도는 이제 상영에 대한 그렇죠. 문제가 나타났을 알았습니다. 때다. 예, 그때 제작할 때도 사실은 뭐 주목은 받았지만 굉장히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제작 톤이었고 그리고 대략 내용들이 그때는 대략 검열도 되고 막 이러면서 알려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들이 단지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68년도에 이제 제작을 완료해서 영화관에서 방영하려고 했는데 이 정부에서 방영 금지 처분을 내린 겁니까? 이 잘 돼갑니다라는 영화에 그렇죠. 대해서. 개봉 전날 개봉 전날. 금지를 지키고 필름을 압수시켜서 주인 몰래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그 당시만 해도
교수님 그 미리 우리 지금 현재 영화는 그 영화를 그 검열한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난 거죠. 일단 통과는 했는데 하루 전날. 그런가 그 무슨 일인지 모르나 제가 이제 김 선생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 네. 추측에는 네. 뭔가 이렇게 정치적 국면 자체가 돌변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김신조의 난파. 예. 68년도면 68년은 사실 서구에서는 68 혁명의 예, 어떤 그런 시기고 민중 봉기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 반공 국가가 출현하는 시기였습니다. 김신조 일당의 아직 이른바 70년도에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네. 그 이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68년이 되게 유신은 이제 72년도에 그렇죠. 이르렀으니까. 되게 네. 중요한 이제 시기 국면 68년 초에 열려버린 것이죠. 거기에 이제 사실 이 영화가 개봉될 때는 그 당시 매체는 상당히 순수하고 진지한 예술 영화다 이렇게 평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위험하게 보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사실 뭐 이승만 시기를 다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스럽지도 별거 않은 그렇죠. 거죠. 그 캐스트도 호화 캐스트더라 그렇죠. 보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극장에 개봉될 때 뭔가가 계산에 돌아갔는데 그건 그 국면 자체가 변화했던 것이든 아니면 영화 속의 일정 내용이 뭔가를 찌른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든 아니면은 김미갑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네. 여기서 이발사 여기 이제 예, 김미갑 예, 선생님이었습니까? 예. 근데 이 김미갑 선생님이 되게 또 이렇게 재미난 한국 현대사의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이제 가족이시죠.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이런 거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김미갑 선생님의 형님이 네. 이제 좌익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옛날 좌익 활동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도 좌익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형님이 이어져서 간 게 이제 뭐 박헌영, 예. 같은 인물과 남로당 익숙해지는 계열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공 국가로 이제 변화되는 국면에 그런 요소가 조차도 씨를 말리거나 가능성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봉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상에 보면 이제 민중 봉기도 있고 그렇죠. 뭐 각하가 완전히 뭐 식물 인간이고 그 주변을 이제 다 말아먹는 인간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각하에게 정말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변 인자들의 어떤 판단인지 알 수 없죠. 뭔가 하여튼 뭐 당시는 그 중앙정보부죠. 그 막광 세력이. 예, 그렇죠. 68년도에. 예. 뭔가 하여튼 뭔가 권력 중심에서 이 영화 방영하지 마. 뭐 그런 오다가 내렸다고 보여죠. 근데 캐스트가요? 박노식 씨도 나오고. 예, 예. 그 한국의 최대 여성 배우 김지미 씨도 씨. 나오고. 예. 지금 말씀하신 또 허정강 씨도 나오고요. 네. 예, 저도 김미갑 그 영화를 씨도 보면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초호화 캐스팅 블록버스터 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영화를 만들었지 이게 그냥 진짜 그야말로 독립영화식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충무로에 제작비도 꽤 들었다고 제작비도 그러더라고요. 꽤 많이 들었던 거죠. 제작비가 예. 아니 이분들을 다 그때 예. 당시 탑 배우들 다 끌어내려면 예. 개런티만 해도 상당히 줘야 되는데. 한원사 네. 선생 대본이 그 당시 100만 원, 어. 제작비가 뭐 2천에서 3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당시 2천, 3천이면 지금에 비하면은 몇십 채는 안 될까 싶기도 해요. 네. 그때 당시에 저 대본료가 100만 원이라면 지금으로 따면 진짜 대본만 해도 한 5, 6억은 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만. 예. 그 당시에 근데 재미난 게 네. 아주 이렇게 호화 캐스트도 있지만 네. 자봉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나와야 되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 배역들을 한국에 와 있던 이 방문 교수가 하거나 뭐 밑바 8군에 계시던 분이 하거나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 뭔가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영화 배우들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조차도 관심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좋은 영화를 네. 그러니까 정치 영화를 개척코자 했던 네. 상당히 중요한 어떤 뜻이 있었던 영화다. 근데 정말 봉변을 해버린 거고 하루아침에 정말 그러면 그 날벼락을 만들었던 맞은 제작진들은 하루아침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렸겠네요. 그렇죠. 지금 반발 같은 건 없었나요? 반발이 당연히 있었지만 네. 그 반발을 표면화시키고 그것을 뭐 법으로 따지고 이러기는 어려운 그런 사회였고 그때 당시에 그 제작자가 그 완전히 집이 풍지박살나고 그래요. 예, 다시는 영화 제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로 몰리게 빚더미에 되는, 올라갔다 그 얘기네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되겠죠. 합니다. 이게 그분이 이제 75년도에 작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때 당시에 화병을 얻어서 사실은 75년대 그 조근학 감독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근학 감독이 아니라 네. 이제 제작자가 제작자. 돈 이 되신 영화 분. 제작을 예, 하신 그렇습니다. 분이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 우리 그 이 영화를 우리한테 좀 그 방영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제작자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그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거죠. 유작처럼 너무나 그 방영 이게 딱 상영이 돼야 되는데 상영이 제대로 안 됐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더 깊은 그런 애정을 갖고 있었고 특히나 지금의 이 시국 상황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더욱 거기서 이렇게 이제 시국상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건 저 누구면 이기붕 부통령의 부인. 부인이 뭐 막말이야. 예, 뭐 막말이야죠. 실질적인 예. 뭐 비유하자면 하여튼 그런 뭐 상상과- 최순실은 아니겠지만 하여튼간에 예. 미선 실수 역할한 거 예,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예, 근데 네. 거기 그 제작자가 화병 이제 작고 하셨잖아요. 네. 75년. 저는 사실 전혀 뜬금없이 김영한 수석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 예. 김영한 민정수석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청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루아침에 탱 예. 되고 나와서 말씀대로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나 그걸 절대 발설해서 받을 수가 안 없는 된다. 거죠. 우리 그렇죠. 이제 이발소에게 주어졌던 것도 잘 돼갑니다라는 말을 나가서 하거나 무조건 잘 돼갑니다. 아니면 해라. 나가서 어떤 말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달고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김영한 수석도 똑같은 거죠. 잘 네. 돼갑니다라고 말해야 되거나 잘 돼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팽돼서 나와서는 침묵을 이제 요구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울화병, 속병, 화병으로 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이 제작자도 따져보면 그런 케이스고요. 하여튼 네. 네, 참 잘 알겠습니다. 풍지박산이 났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자, 잠시 말이죠. 저희들이 고 조궁하 감독의 따님이시죠. 조동희 씨가 오늘 저희 TBS 라디오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영화 상영이 금지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네. 이게 상영 중단을 상영 전날 네, 통보를 받고 필름을 뺏기고 하고 나서 그러면 뭐 제작자들이나 뭐 감독이나 혹은 뭐 이거 네. 그 상영하게 해달라고 뭐 탄원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네, 이 제작자분께서, 제작자 김상윤 선생님 아드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아드님께서 너무 이제 억울해, 이 제작자분은 빚을 많이 졌다고 해요. 그렇겠죠. 예. 빚을 많이 져서,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제작자분 아드님이 또 몇 번을 찾아갔다고 해요. 이거를 좀 상영을 하게 해달라고. 네. 그랬는데 좀 구타를 많이 당하셨다고 해요. 어디서 구타를 당했답니까? 뭐 청와대도 찾아가고 그쪽에서 그때 뭐랄 중정이죠, 중정. 당신은 중앙정보부. 예. 그렇죠. 중앙정보부 거기서 그래서 3일 동안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실어증도 걸렸고 정신분열, 과대망상 뭐 이런 증상이 좀 있었고 중정에 끌려가서 3일 동안 고초를 당한 이후에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고요? 네네네네. 200번 정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청와대를 찾아가고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하느라고 찾아가고 탄원을 계속 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아버님은 그럼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직접 감독하신 분은?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고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필름 압수 당하고 뭐 계속 아마 계속 트라이를 하셨겠죠. 계속 이제 개봉을 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그래서 과정이 계속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전화를 한 통 새벽에 받으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바로 돌아가. 네, 교수님 이 영화가 그러니까 다시 방영된 게 네. 그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88년도에 방영됐죠. 예, 89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년이 됐습니까? 네네. 아, 예. 88년에 이제 심의를 받고, 심의를 예, 받고. 89년에 개봉이 됐죠. 네. 그때는 노태우 정부 때니까요, 그죠? 네. 87년 6월 항쟁의 어떤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봤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예. 화제작이 됐겠네요, 상당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왜요? 역사의 뭐랄까요? 아이러니인데요. 네. 이제 한마디로 이 군정이 끝났다. 군사 정권은 물러났다. 87 체제가 들어왔다. 민주화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체제 변화에 너무 드라마틱한 마치 우리 촛불 전국처럼의 어떤 걸 우리가 봐버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텔레비전에 이제 막 정치 드라마가 막 출연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승만 정권을 어떤
제1호 정치 드라마, 정치 영화였던 이 영화는 개봉돼서 20만 내 동원을 기대했는데 5천을 올리다가 아이고, 참. 이제는 네. 극장 측으로부터 상영 중지를 통보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흥행이 안 돼서 예, 중지니까. 두 번의 키를 당하게 된 정말 비극적. 근데 뭐 잘 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는요 문화적인 또 격변이 준비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촌스러운 영화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요? 부분이 그렇죠. 이 영화가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도 상당히 예술적 가치도 없습니까? 높고 네. 지금 우리가 네. 다시 보기에도 그렇죠. 어우 상당히 그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이 88년, 89년 한국 영화의 빅뱅이 90년에 준비가 되는데 네. 그때 아주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감각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게 의미만으로 주목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불구하고 하여튼 교수님 보시기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저희 TV에서 이제 20일 날 방영을 합니다만 네, 네.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최순실 네. 게이트를 치르면서 우리가 정말 화들짝 정말 놀라게 되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살고 있다라는 자각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3공화국은커녕 제1공화국도 우리는 아직 못 벗어났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정말 소스라치듯이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한 거죠. 그리고 과거를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이 정말 엉터리들이 유령처럼 되살아나서 지금 우리를 정말 목덜미를 지금 세차게 우리가 뭐 제도적 낚아챈 거죠.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할지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도 상당히 멀었다. 멀은 그런 말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환기시켜주는 영화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과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거를 알리바이로 해서 현재를 내리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어떤 마음가짐이 있다라면 네. 그리고 이제 촛불에서 나온 10대 어린 청소년들에게 네. 미래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면 네. 이런 현실이나 이런 영화 같은 현실 같은 영화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우리 김성규 평론가님 간단하게 시간이 예. 많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점에는 오히려 이 영화가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이러한 그 전국을 무려 50년 전에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 그 시대에 압축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역사 교과서고 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반면 교사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다시는 이런 알겠습니다. 유의 영화들이 나오지 않게끔 네. 이런 비극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초만 제가 의견 말씀하시죠. 덧붙여도 예, 예. 될까요? 그 89년에 개봉됐을 때 5천의 관계를 끌었을 때 그 네. 제작자의 부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서를 남기죠. 다행히 그분은 살아남으셔서 2005년까지 이제 생존하셨는데요. 네. 그 89년의 자살의 유서가 너무 네. 의미심장합니다. 이 영화는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정치는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를 정말 더 많이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유감이다라고 하는 예. 그 유언을 남기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교통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방송되는 네, 것의 TBS 의의는 TV입니다. 네, 예, 네. TBS TV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국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치기를 당했는데요. 네. 과거에 영화로 틀려주려고 그랬다가 아니 라디오로 들어왔다가 영화로 나오다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텔레비전으로 나온 거죠. 그럼 훨씬 알겠습니다. 더 볼 가능성이 저희들이 있고 지난번에 봐야 되겠죠. 다이빙배를 최초로 방영하면서 많은 네. 시청자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잘돼갑니다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원 교수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